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이 축구 명언 여러분 기억하시죠? 콘테 감독이 이 명언을 이루기 위해 그동안 갈고 닦았고 프리시즌 때 지옥 훈련을 시켰나 봅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대 사우스햄튼 개막전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에 파괴력이 전혀 녹슬지 않고 무려 4골을 넣으면서 4대1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4골이나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손흥민, 케인이 득점이 나왔을 거라 예상하셨다면 안타깝게도 그렇진 않았습니다. 케인은 공격 포인트가 아예 없었고 손흥민은 동점골에 어시스트를 올리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와, 토트넘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이상하다고요? 네, 손흥민은 어차피 지난 시즌 38경기 중 23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개막전부터 득점하고 모든 경기에 득점을 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할 거라면 손흥민이 리그 38골 이상을 넣으라는 건가요? 네, 우리 그런 욕심까진 내지 맙시다. 손흥민은 팀을 위한 선수라는 걸 잊지 맙시다. 손흥민은 팀 승리에 기여하는 공격 포인트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득점이 된 상대 자책골도 손흥민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니까 4골 중 2골 관여가 된 거죠.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8점, 소파스코어는 7.9점, 풋볼런던 역시 평점 8점을 줬습니다. 이 평점은 MOM, 클루셉스키 다음으로 손흥민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럼 됐죠? 네. 개막전 경기의 선발 라인업이 매우 궁금했고 경기 2시간 전에 발표가 났을 때 조금 의아했습니다. 올 시즌 선수 보강을 위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돈을 들인 토트넘인데도 영입된 선수는 단 한 명도 선발 라인업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 강했던 정도의 라인업 그대로 선발 출전을 시켰습니다. 요리스 골키퍼부터 센터백의 로메로, 다이어, 벤 데이비스, 윙백의 에메안 송, 세세뇽, 미드필더의 호이베르, 벤탄쿠르, 공격수의 손흥민, 케인, 클루셉스키였습니다. 사연은 있습니다. 콘테 감독이 이미 경기 전 인터뷰에서 예고를 했었죠. 비수마, 페리시치의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무리시키지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의아한 선발 선수는 딱 한 명, 에메안 송이었습니다. 도어티, 모우라가 아닌 에메르송. 콘테 감독은 에메르송을 그래도 신뢰하는 듯 합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에메르송은 나름 업그레이드된 폼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역시나 아쉬움을 남기면서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럼 반대쪽은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세세뇽이 페리시치가 와도 자신감이 넘쳤고 오히려 더 배울 수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니 경기에서 교과서적인 헤딩슛으로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전반 20분 클루셉스키의 멋진 크로스에 세세뇽이 문전으로 달려들었고 수비와의 경합에서도 이겨내면서 정확히 머리를 맞췄습니다. 귀염둥이 세세뇽이 득점을 하니까 뭔가 뭉클하기도 했고 토트넘이 강해졌다는 게 증명되는 순간을 보게 되니까 손흥민 득점이 아닌데도 매우 기뻤습니다. 이미 토트넘은 손흥민 케인 팀이라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평가는 팀으로서는 전력이 좋은 것으로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맨시티가 지난 시즌 90골을 넣었는데도 최고 득점자가 17골이었다는 건 그만큼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을 했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강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토트넘의 개막전 첫 골은 바로 강팀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골이었습니다. 역전골은 더 대박이었습니다. 첫 번째 골은 오른쪽 날개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다면 두 번째 역전골은 왼쪽 날개에서, 그러니까 손흥민의 낮고 강한 크로스가 배달되더니 수비수인 다이어가 방향을 틀어버린 헤딩으로 골망을 갈라버렸습니다. 퀄리티가 매우 높은 골들이었고 그 골이 이젠 센터백에서도 나오게 되니까 탄성이 절로 나오게 된 거죠. 다이어는 한우를 먹고 한국에서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한국과의 경기에서 득점까지 하더니 폼이 최상급으로 올라오면서 드디어 리그 골도 넣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상계에 봐도 헤딩슛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땐 들어가질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첫 경기부터 골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초반에 애매한 송의 어설픈 볼 처리가 화근이 되면서 워드프라우스에게 실점을 하긴 했지만 이후 토트넘은 더욱 집중하면서 사우스햄튼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에 토트넘이 강했다고 해도 그때는 빈 공간에 배달을 하면서 질주하는 역습으로 살짝 단순한 작전이었는데 토트넘은
확실히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지난 시즌 토트넘을 2번이나 울린 팀입니다. 퇴장을 당했는데도 무승부, 그리고 토트넘 원정 경기였는데도 역전승을 거둬버렸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자신감이 있었고, 반대로 콘테 감독은 그때 토트넘과 지금 토트넘은 다르다면서 역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완벽한 콘테 감독의 승리였습니다. 전반전이 2대1로 끝났지만 느낌은 5대1로 경기가 끝날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냥 토트넘이 잘하더라고요. 네. 거기다 손흥민, 케인이 득점이 없던 상황이니까 무조건 넣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토트넘은 세 번째 득점이 후반 16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왼쪽에서 스루 패스로 로얄에게 연결됐고, 잠깐 에메르송 2부는 여기저기 위치에 다 있습니다. 네. 최소한 득점 가능한 상황에 에메르송이 꼭 있습니다. 네. 에메르송을 칭찬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골대 근처에 토트넘 선수는 한 명도 없었는데 에메르송은 무조건 보내고 보자 하면서 날카롭게 찔렀는데 상대 수비수가 더 당황을 하면서 자기 골대에 넣어버리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우스햄튼 감독은 이때 망연자실하게 되었죠. 이미 토트넘이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3대1이 됐을 땐 게임 오버가 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트넘의 또 다른 성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독해졌고 잔인해졌습니다. 콘테 감독은 3골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시를 내리면서 더 뛰게 했고, 선수들도 마치 야수가 된 듯 더 골을 넣기 위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젠 완벽한 득점이 또 나오게 됩니다. 공격에 힘을 보태지 못한 호이베르와 벤탄쿠르의 플레이가 아쉬움이 많았는데 세 번째 득점 이후 2분 만에 날카로운 스루 패스로 에메르송에게 연결되더니 에메르송도 그 볼을 잘 간수하고 클루셉스키에게 밀어주면서 상대 수비 빈 공간을 파악하면서 자로잰 듯한 완벽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요 선수가 이날 경기 MOM이었습니다. 동점골의 어시스트와 네 번째 골 득점, 그리고 경기 중에 탈압박과 전환 패스까지 손흥민과 케인이 상대 수비에 막혀있는 중에 그야말로 날아다녔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지난 시즌에 교체 투입된 클루셉스키를 상대해 보긴 했는데 녹아들어 있는 상태에서 클루셉스키를 막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우스햄튼은 무조건 손흥민, 케인을 봉쇄해야만 합니다. 대인마크로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또 해줘야죠. 그러면 결국 한쪽 공간은 비게 되죠. 토트넘은 확실히 강했습니다. 손흥민은 플레이메이커도 하면서 역습도 하면서 스트라이커도 하고, 케인도 스트라이커이면서도 미드필더까지 내려오면서 지원해주니 사우스햄튼 수비는 정신없을 수밖에 없죠. 한동안 토트넘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공격이었는데 클루셉스키가 합류하면서 확실히 균형감이 생겼고 파괴력이 더해졌습니다. 거기다 이제 세세뇽, 페리시치의 공격 본능에 우측도 더 강해질 거 아닙니까? 네. 그 결과가 이번 개막 경기 팀 중 가장 많은 득점을 하면서 리그 1위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움이 딱 하나 있다면 손흥민이 득점 기회를 만들고 케인이 홀로 있는 상황에서 패스하지 않고 홈런을 쳤다가 케인이 강하게 어필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경기 중 부부싸움을 해버려서 불안했는데, 클래스. 케인은 변함없이 손흥민에게 정조준하면서 좋은 패스를 넣어줬고, 경기를 마친 후에도 팬들에게 기뻐하면서 팀 승리에 만족한 듯 보였습니다. 당연하죠. 네. 케인에겐 무조건 우승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수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경기 마지막 5분 전이었습니다. 콘테 감독은 5명의 교체 카드를 다 쓰면서 새로 영입된 선수들, 조커로 활용될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무게감이 달라졌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한 토트넘 팬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어셈블과 함께 모든 히어로들이 총출동하는 장면을 올리기도 했는데 비슷한 감정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득점이 없었다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팀 내 평점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쳤으니까 토트넘 첫 단추 이보다 좋을 순 없겠죠. 다음 경기 첼시전, 그 경기에서 토트넘이 왜 우승 후보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늦은 시간 새벽에 만든 수고도 있으니까 여러분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